안녕하세요. 네,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됐네요. 1월 1일 날 넘겼고 음력 1월 1일 넘겼고 이제 마지막 기회가 개학하는 3월 1일이겠네요. 3월 강의는 4일 날이 오늘 이제 처음 날이니까 오늘부터 이제 신경 쓰시고 공부하셔야 돼요. 복습은 다 AS분 다 해보셨죠 이제? 이제 설명 없어 이제. 여러분들 뭐 옛날처럼 뭐 막 계속 잘해주고 이러지는 않을 거니까 나도 이제는 진도 좀 나가야 되겠죠. 자 이제 해 오셨으리라 생각하고 이제 진도 들어가는 거예요. 자 부동산 공법은 자 몇 개 법? 6개 법령. 항상 6개 법 안 하고 뒤에다 법령 그랬죠. 요거는 뭐하고 뭐까지 포함한다? 시행령하고 시행규칙까지를 포함할 때 법령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냥 법 그러면 그냥 그 법만을 말하는 거고 뒤에가 영자가 붙으면 시행령하고 시행규칙까지를 포함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 부동산 공법은 다른 말로는 토지공법이다 이렇게 말하고 다시 부동산 공법이든 토지공법이든 전부 무슨 법? 행정법. 행정법의 기본 원리와 성격이 그대로 반영된 법이다 이렇게 정리했죠. 그 다음에 이제 법 중에서 앞에가 공법 이렇게 나오는 것은 법률을 크게 두 개로 구분하면 사법과 공법으로 구분한다 그 내용이죠. 우리가 지금 배우는 공법은 항상 누구하고 누구의 관계냐면 국가가 우리 일반 국민들한테 항상 이렇게 하는 방식이지 일방적이야. 일방적. 그리고 강제적 방식. 일방적이고 강제적으로 자 뭐 하려고 만든 법률? 규제하려고 만든 법을 공법이다. 이렇게 해석하죠. 다시 여기서 이제 국가라는 것을 우리는 행정청이다. 이렇게 불러. 그래서 이 공법에서는 행정청이란 용어를 모르면 많이 여러분들 힘들어지죠. 항상 나오는 것마다 행정청이 어떻게 하고 나와야 되니까. 자, 그래서 행정청을 크게 두 개로 구분하면 중앙에도 행정청이 있고 지방에도 행정청이 있다 이렇게 분류하죠. 중앙에 있는 것은 중앙행정기관, 요게 행정기관이죠. 그래서 중앙자가 들어갔을 때는 항상 행정기관이 어디냐면 무슨 부 이런 게 있죠. 국토교통부, 외교통상부 이런 것들을 중앙행정기관 이렇게 말하고 뒤에가 장자가 붙을 때 이때부터는 무슨 부의 장관 이렇게 지칭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필요한 거는 이렇게 무슨 부의 장관이란 이야기인데 공법상의 주무장관은 누구로 돼 있다? 국토부 장관으로 돼 있어.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책에 가장 많이 나오는 장관의 이름은 누구로 돼 있다? 국토부 장관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국토부 장관이 아닌 나머지 장관을 지칭할 때는 앞에다 뭐를 쓴다고 그랬냐면 요 중앙자 앞에다 관계 이 문장이 들어가. 관계. 그럼 요 문장이 들어갈 때는 누구는 제외하고 국토부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장관 고를 때는 앞에다 관계 중앙행정기관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이제 책 보실 때는 문장에가 관계 중앙행정 그 말은 누구는 제외하고 국토부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장관을 지칭할 때는 관계 중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 쪽에 오면 지방 쪽은 다시 두 개로 구분을 하죠. 광역자치단체 이렇게. 그럼 광역자치단체는 시도를 말하고 있고 그 뒤에 장자가 붙으면 자 누구를 말한다?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렇게 하죠. 여기 시도지사예요. 그러면 이제 밑에가 마지막으로 기초자치단체. 그러면 기초자치단체는 시, 군, 구를 말한다 이렇게 하죠. 그러면 이때 도 앞에 있는 시는 어떤 시? 특별시나 광역시 요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시는 일반 시를 말하고 다시 여기에 구는 항상 특별시나 광역시에 있는 구예요. 창원시의 구 이런 건 행정청이다 아니다? 아니다지. 항상 공법에서 나오는 구는 특별시나
광역시 구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여기서도 이제 장자를 붙이면 바로 시장, 군수, 구청장 요 세 사람이 행정청의 가장 하급 기관 이렇게 설명하죠. 다시 요거를 우리가 이제 줄여서 말할 때는 시장 등이다. 그러면 요 세 명을 지칭한다. 이렇게 알아들으시면 되지. 자, 그러면 행정청을 이제 크게 보면 자, 장관 밑에가 시도지사, 시도지사 밑에는 시장구수, 구청장. 다시 시장구수, 구청장의 상급 기관 하면 시도지사. 시도지사의 상급 기관은 무슨 장관. 근데 공법 시간은 누구다? 국토부 장관이다. 이렇게 나와요. 이때 요 시도지사를 구분하면 몇 명을 시도지사라고 한다? 5명을 말해. 5명. 항상 여러분 책이 시도지사 그러면 머릿속에는 5명의 이름이 나와야 돼요. 먼저 누구? 특별시장, 서울특별시장. 그다음에 광역시장 6명이 있고 그다음에 특별자치시장 해서 세종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그래서 제주도지사, 그리고 일반 도지사 이렇게 나와. 요 5개를 시도지사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도지사는 경남도지사, 경북도지사 이런 거고 제주도만큼은 특별히 자치도지사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앞으로 항상 누구라고 한다? 시도지사 이렇게 말해.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이제 하급 기관을 확인해 보죠. 특별광역시장 밑에 하급 기관은 누구다? 구청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 대신에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억할 게 광역시에는 항상 누구도 있다? 군수가 있어. 광역시에는. 자, 광역시는 항상 광역이란 뜻이 공법 시간에는 어떻게 해석한다? 둘 이상의 대부분이 시군이겠죠. 둘 이상의 시군이 합해진 걸 뭐라고 한다? 광역시라고 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부산광역시도 부산시하고 어디가? 이제 기장군이 합해진 거지. 그래서 그냥 광역시 밑에는 구청장도 있지만 누구도 군수도 있다 이렇게 말해. 그런데 이 군수는 도시정비법에서만 사용해. 도시정비법 배울 때만. 나머지 법률 배울 때는 그냥 구청장 이러면 끝나는데 도시정비법은 구청장과 군수를 이름을 따로따로 구분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우리 이제 시험 과목에서는 도시정비법 배울 때만 광역시에 누구누구 있다, 구청장, 군수 있다 이렇게 나와. 그런 경우가 아닐 때는 그냥 합해서 구청장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 요 2개는 하급 기관이 없죠. 그러니까 세종시는 세종시장이 시도지사 역할도 하고 누구도 시장, 군수, 구청장 역할도 동시에 하겠죠. 제주도 마찬가지. 근데 제주도에는 제주시가 있고 서귀포시가 있지만 행정구역 아니거든. 여기서 임명한 임명직이야. 바로 창원시의 구청장과 마찬가지로 임명한 거기 때문에 행정처로 보지를 않는다 이렇게 말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도지사 밑에는 항상 누구? 시장, 군수를 말하죠. 또 시장, 군수 그러면 누구? 도지사야. 공법 시간에는 가장 많이 나오는 시험 문제는 도지사, 시장, 군수 관계야. 시장, 군수가 그러면 항상 누가? 도지사가. 도지사가 무슨 일 했다? 그럼 누가 밑으로? 시장, 군수. 요거는 잊어먹으면 안 돼. 무조건 도지사 밑에 시장, 군수, 시장, 군수 위에는 누구다? 이것만 달달해 오시면 돼. 다른 거는 뭐냐? 시험에서 구청장 위에 누구냐? 이런 시험 문제 한 문제도 없어. 특광시장 밑에 누가 있느냐? 이런 거는 안 물어봐. 근데 누구하고 누구는? 시장하고 군수하고 도지사 관계는 여러분 시험에서 거의 답이 나올 때는 여기서만 나와. 그러니까 무조건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지. 그 다음 요 이제 시장 중에서는 대도시의 시장이라는 게 있지. 대도시 시장. 요게 인구가 얼마? 50만 명 이상의 시를 대도시다 이렇게 말해. 그래서 지금 올 3월에 지금 여기 국회로 보냈는데 특례시라는 게 하나 생기게 되죠. 특례시장. 요건 인구가 얼마? 현재는 100만 명 이상일 때. 근데 지금 반대하는 곳이 2군데가 있어서 지금 못하고 있지. 자, 어디서 반대하는? 혹시 요즘 뉴스 같은 거 들으니까 전라북도 전주시. 전라북도에는 광역시가 없어. 유일하게. 그래서 광역시가 없으니까 전주시는 인구만 따지지 말고 우리 도청 소재지니까 우리도 뭐로 특례시로 해달라 이런 게 있어. 그래서 아직 지금 상정을 못하고 있어. 또 어디가 또 한 군데가 있을 거야 아마.
저기 성남시가 있어. 성남시 경기도. 거기는 96만인가 그래 인구가. 근데 이제 판교를 포함하다 보니까 실제로 와서 저 근무하는 사람까지 치면 한 150만으로 봐. 150만. 그러니까 꼭 인구만 볼 게 아니라 그걸로 하자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럼 왜 특례시를 탐을 내느냐? 특례시는 모든 재정이 광역시처럼 독립을 시켜줘. 그리고 국가 재정이 많이 지원이 돼. 그러니까 서로 뭐가 되려고 그래? 특례시가 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말 그대로 쉬운 말로 끝발이 세져. 끝발이 세지는 거야. 그래서 어차피 여러분 시험 보기 전에는 결정될 건데 일단 일반 시장과 우리는 누구로 구분해? 대도가 있고 특례시인데 일단 두 개는 일반 시장보다는 특혜를 주는 시장이다. 이렇게 하면 돼. 이제 예를 들어서 시장이 무슨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 이 행정청의 가장 아래인 시장은 무슨 계획을 만들면 항상 누구한테? 도지사 결제 받아야 돼. 쉬운 말로. 근데 누구는? 대도나 특례시는 결제받지 않고도 직접 하게끔 한다. 이런 식이야. 그래서 앞으로 대도시하고 특례시가 나와. 여러분 시험 보기 전에는 특례시가 결정될 거니까 미리서 공부하시라는 이야기야. 일단 인구로는 50만 이상이면 대도시, 100만 이상 되면 특례시. 그럼 50만이 안 되는 그냥 시는 일반 시다. 이렇게 본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행정청의 기본 틀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행정청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행정청이 있어. 여러분들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요게 여러분들 가장 많이 나오잖아. 여러분 공부하다 보면 특광시장 군수. 그때 우리는 요 특자가 들어가면 항상 두 개 포함한다. 그게 뭐라고 그랬죠? 특별자치시하고 특자가 들어가는 것은 서울특별시 표현할 때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면 특광시장 군수 요럴 때에는 누구누구는 안 들어간다. 그 말이지. 지자체 중에서. 그렇지. 도지사하고 구청장. 도지사하고 구청장이 안 들어가는 경우를 특광시장 군수다. 이렇게 말해. 자, 시장 군수가 있으니까 도지사가 빠지지. 특광이 있으니까 반대로 누가? 구청장이 빠져있다. 그 내용이야. 우리는 요걸 합해서 말할 때 지방자치단체 그러잖아. 지방자치단체. 그래서 줄여서 뭐라고 그래요? 지자체 그러잖아. 지자체. 그러면 지자체가 요건데 지자체 중에서 우리는 다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국토계획법 들어가면 항상 누구만 나와? 특광, 시장, 군수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행정 중에서 지자체에서 누구는 안 들어간다. 구청장하고 도지사는 안 들어간 내용이다. 이렇게 해서 가시면 돼.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도 이제 반드시 구분하고. 그럼 국토계획법 시간에 구청장이 무슨 일 한다 이런 말 나오면 맞아 틀려? 틀렸지? 그냥 무조건 틀렸다고 찾으시면 돼. 그러니까 이런 행정청이 가장 기본적이야. 공법 시간에는. 요거를 반드시 정리하시고. 지난번에 주택법의 승인권자 배울 때도 마찬가지죠. 요거 없으면 승인권자 해결을 못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반드시 행정청은 이제 이번 과정이 마지막이야. 이번 과정이 마지막. 앞으로 행정청 갖고 설명 안 하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터득을 하셔야 돼. 쓰면서. 자, 그래서 먼저 공법이라는 과목은 이렇게 해서 해결이 됐고. 자, 그러면 이 공법의 특성 또는 성격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요거는 네 개로 분류하죠. 일단 첫째 무슨 법이라고 한다? 규제법이라고 그래. 규제법. 그래서 이 규제법은 여러분이 나중에 토지 공개념 제도 이런 게 나와. 토지 공개념. 이 토지 공개념이 결론 뭐다? 규제하는 내용이야. 그래서 5월 달에 요약집이 나오면 요 토지 공개념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 그때 가서 읽으시면 돼. 항상 규제한다. 그러면 제도는 뭐 나와? 토지 공개념. 그럼 여러분 배운 걸로 여기 뭐냐? 여기 해당돼. 공용 수용. 이게 토지 공개념이야. 그 다음에 여러분 배웠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거기 전부 뭐야? 토지 공개념. 여러분 뭐 하고 있어? 그걸로 규제하고 있잖아. 이걸 토지 공개념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공법은 항상 무슨 법이다? 계획법이라고 그러지. 계획으로 시작해서 계획으로 끝난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행정계획으로 배우게 되죠. 행정계획. 그 다음에 공용부담법 요게 나와. 공용부담법. 그래서 이제 공용부담법을 참고로 적어보면 우리 공용수용이라는 걸 배우셨지? 공익사업에 대해서는 남의 땅을 강제로 뺏어다가 사업하고 대신에 뭐만 보상만 해주는 방식이 바로 공용수용이죠. 그 다음에 공용환지는
땅을 뺏어가지 않고 땅에서 땅으로 교환해 주는 방식, 지목이 전답을 뭐로 대지로 바꿔주는 방식, 그걸 공용환지. 공용환권, 이건 이제 반대로 뭐 권리 변환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신경 쓸 건 요게 재개발, 재개발과 재건축. 재개발, 재건축은 항상 권리가 변환이 돼. 권리가. 참고로 자 무슨권에서 처음에 소유권으로 시작하지. 소유권에서 무슨권으로 입주권이나 분양권으로 변환이 돼. 그런 다음에 다시 그것이 무슨 권? 소유권. 요게 공용환권이다 이렇게 말해. 그럼 맨 처음에 소유권은 재개발, 재건축하면 노후불량 상태죠. 노후불량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갖게 돼. 그때 여러분들이 조합원이 되면 무슨 권? 입주권. 그다음에 일반인들이 일반 분양하면 통장으로 당첨되는 게 뭐? 분양권. 달라져. 그래서 소유권이 조합원에게는 입주권으로, 조합원이 아닌 일반한테는 분양권으로 바꿔져. 그다음에 사업이 끝나면 새로운 아파트에 대한 무슨권으로? 소유권. 이렇게 변환되는 걸 공용환권 이렇게 말해.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은 권리 변환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게 공법의 대표적인 특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우리 이제 시험 쪽에서는 요것만 주의하시면 돼. 성격 중에 항상 뭐다? 계획법이다. 요것만. 자, 그래서 먼저 행정계획. 그럼 행정계획하면 문장 그대로 누가 만드는 계획? 행정청이 만드는 계획. 그게 행정계획이야. 그럼 행정청은 누가 만드느냐에 따라서 순위가 상위하고 하위 계획으로 분류가 돼. 상위 하위로. 그러면 이제 행정청이 이제 보면은 요 두 단계를 말하지. 여기서 만들면 상위고 지방에서 만들면 하위 계획 그래. 그러니까 행정청이 항상 크게 두 개로 구분되는데 요쪽 위에서 만들면 계획을 상위 계획. 요 지자체에서 만들면 순위는 하위 계획 이렇게 표현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드시 구분하고 계셔야 돼. 그러면 이제 행정 계획을 다시 분류를 하면 비구속적 계획과 그리고 구속적 계획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원래 여러분들 행정법대로 배우게 되면 내부 행정계획, 외부 행정 이런 식으로 배우는데 우리는 거기까지 필요가 없어. 우리는 일단 이 법에서 써먹을 수 있는 것만 구분하니까 행정법 그대로 배우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행정법을 잘 하신 분들이 있어. 아닌데 그러지 말라냐. 우리는 여기서 배우는 것만 기본으로 하는 거니까. 그럼 비구속과 구속적 계획이 있다.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해. 그럼 여기서 비구속적 계획은 행정청을 뭐하고 구속하는 계획이고 일반 국민은 구속한다 안 한다? 안 한다지. 그래서 비구속이야. 행정청을 구속하되 일반 국민은 구속하지 않는다. 아까 공법은 누구하고 누구다? 행정청과 일반 국민이다. 두 개밖에 없어. 행정청과 일반 국민. 그래서 행정청은 구속하되 일반 국민 구속 안 한다. 그러면 자 행정계획이란 행정청도 구속하지만 일반 국민도 뭐한다? 구속한다. 이 내용이지. 이게 구속적이야. 그래서 기준을 어디에다 두면 된다? 여기지. 일반 국민을 구속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지문이야. 일반 국민 구속 안 한다 비구속. 일반 국민 구속했다 구속적 이렇게 말해. 그런데 이 구속이란 뜻은 무슨 뜻으로 쓰인다? 그렇지. 이게 어디다 잡아놓는다 이런 게 아니라 의무란 뜻이 돼. 그러니까 우리는 용어 자체가 행정법에서 구속하면 의무고 형법상의 구속이면 뭐예요? 사람 인신 구속하는 거야. 유치자, 뭐 구치소 가다 놓는다. 그게 구속이야. 근데 행정법은 그런 구속이라는 것이 의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계획을 만들 의무가 누구한테? 행정청한테 있다. 그럼 행정청이 계획을 만들어도 우리 국민들에게는 의무가 없다 그 말이야. 근데 여기는 행정청이 계획을 만들었을 때 누구한테도 우리 국민한테도 어떤 의무가 따르게 된다. 이럴 때는 구속적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얘기예요. 구분하시겠죠? 이거는 요거 기본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계획이 뭐가 있느냐? 그럼 비구속적 계획에는 계획 이름에가 항상 무슨 단어가 들어가? 종합계획. 요 종합자가 들어가. 그 다음에 무슨 기본자가 들어가. 요런 계획을 비구속이다 이렇게 말해. 그때 종합은 순위가 상위가 돼. 그 다음에 기본은 하위가 된다 이렇게 말해.
요 근래 여러분들 뉴스 좀 관심 있으면 요런 말이 바로 나왔을 것 같아. 자, 우리 요 경상남도 쪽으로 KTX가 서남 쪽으로 지금 간다고 그러는데 무슨 기본 계획 수립한다 이런 말 들어봤어? 또 신공항 만드는데 무슨 기본 계획 만다 이런 말 들어봤지? 지자체에서 계획을 만들 때는 단어가 뭐가 들어가? 기본자가 들어가. 기본자. 이게 순위가 하위란 이야기야. 그러니까 상위니까 이거 누구만이 만들어? 장관들만이 만드는 계획이 종합계획이야. 지자체에서 만들 때는 종합이란 말을 써서는 안 된다 그 말이야. 무슨 단어? 무슨 기본계획 이렇게 쓴다는 얘기야. 그래서 항상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단어만 갖고도 누가 수립자인지를 알 수가 있어야 돼. 자, 종합계획 시험 문제 나왔는데 시도지사가 수립한다. 그럼 맞아 틀려? 틀렸지? 무조건 종합은 누가? 국토부 장관이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럼 이제 기본계획에 국토부 장관이 그럼 맞아 틀려? 틀렸지? 이건 시도지사나 시장 군수가 이렇게 나와야 돼. 그게 종합하고 기본의 차이야. 그래 앞으로 이제 여러분 실무를 하다든가 요즘에 신문이나 뉴스 같은 데 보면은 요쪽에서 지방에서 무슨 기본 계획 만든다 이렇게 말하지 종합 계획 만든다 이렇게 안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용어 자체가 종합과 기본이 상위 하위야. 상위다 그러면 누가? 장관들이 만든다는 얘기고 기본 하면 하위, 하위면 누가? 지자체 쪽에서 만들어. 지자체. 그럴 때는 기본이다 이렇게 말해. 그러면 구속적 계획에는 대표적인 계획이 뭐냐? 도시군 관리계획 요게 나와. 그럼 일단 구분할 때는 무슨 단어가 있다 없다? 종합하고 기본이라는 단어가 있다 없다? 요게 있으면 비구속, 없으면 구속이다 이러면 돼. 근데 구속적 계획은 종류가 수없이 많아. 그런데 여러분 시험에서는 구속과 비구속에서는 무조건 구속적 문제 내면 요거 하나만 내면 돼. 요거 하나만. 다른 거는 이게 구속이냐 비구속이냐 이 분류 안 해. 요거 하나만 분류하니까 기억하시면 되고. 그러면 일단 종합기본자가 들어가는 계획은 비구속. 이런 단어가 안 붙으면 구속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는 예외를 하나 갖고 있다고 그랬지. 뭐가 안 붙어도 종합이나 기본자가 안 붙어도 비구속으로 보는 계획이 딱 하나가 있다. 이렇게 말해서 그 하나가 뭔가요? 광역 도시계획. 그래서 이 계획은 계획 이름 앞에가 종합이나 기본자가 붙지 않았지만 이거는 비구속으로 분류한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 자, 그다음에 요 도시군 관리 계획이 왜 구속을 하는가 이 말을 좀 알아볼게요. 자, 앞으로 이제 공법 시간에 요 도시군이라는 말이 수천 번 나올 건데 도시군 하면 요건 행정구역을 말하는 거예요. 행정구역. 도시란 어디를 말해? 특별시, 광역시, 일반시. 하여튼 시자가 붙은 거는 뭐라고 그래? 도시다 이렇게 말해. 그럼 요 특자 붙었으니까 여기에도 뭐가? 두 개가 포함되는 거지. 세종시하고 제주도까지. 그 다음에 요거는 그대로 군이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라고 읽어? 특광시군. 여기에 장이 누구다? 특광시장 군수다. 이렇게 말해. 그래서 여러분 과정에 가장 많이 쓰는 행정청 하면 특광시장 군수 이렇게 말해. 이거는 대한민국의 행정구역이 전부 어디에?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어. 그래서 항상 특광시군. 그래서 앞으로 자 창원시 그러면 창원시에도 무슨 계획? 관리계획. 옆에 함안군에도 무슨 계획? 관리계획. 그러니까 대한민국 모든 행정구역에는 무슨 계획이 있다? 관리계획이 있다 이렇게 말해.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약칭해서 관리계획 이렇게 말해. 그럼 관리계획에는 자 몇 가지냐? 6가지가 있어. 그 6가지를 결정하는 계획을 관리계획이다 이렇게 말해. 그래서 6가지가 결정되면 결정의 효과는 자 주로 뭐가 나와? 행위 제한. 또 필요하면 사업. 이런 효과가 발생이 된다 이렇게 말해. 대표적으로 행위 제한이 여러분을 구속하는 거죠. 여러분이 무슨 행위하는 걸 뭐한다? 제한한다 그랬어. 그래서 자 행위 제한하면 대표적으로 세 가지 건축 제한 이렇게 말해. 건축 제한. 그러니까 여러분이 건축물 건축하는 것도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겠죠. 다시 뭐 건폐율. 그러면 건폐율은 뭐를 제한하는 거다? 건축 면적을 말하지. 건축 면적을 제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건폐율이다 이렇게 말해. 그 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이 뭐다? 용적률. 자 그럼 용적률은 무슨 면적을? 연면적을
연면적을 제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땅에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라는 개발 제한 구역이 지정이 된다. 무슨 계획 결정으로? 그렇지. 관리계획 결정으로. 그럼 관리계획 결정으로 그린벨트가 지정되면 이 안에 여러분이 땅을 갖고 있었다. 그럼 여러분들은 여러분 마음대로 건축물 건축한다 못한다? 못하지. 제한받지. 그 다음에 건축하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마음대로 건축 면적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뭐도 마음대로 못한다. 연면적도 마음대로 못한다. 이런 내용이죠. 그걸 바로 행위 제한이다 이렇게 말해. 그래서 앞으로 대표적으로 관리계획 6가지 결정과 동시에 뭐뭐 나온다? 행위 제한, 사업 문제 나온다. 이건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 그럼 6가지가 뭔가요? 자, 우리 처음 오신 분 있나요? 처음 공부하신 분? 없죠? 우리 처음 와도 6가지는 안 배우셨나? 자, 페이지 4페이지 펴보세요. 교재. 자, 4페이지 그 박스에 보시면 4번 번호에 도시군 관리계획하고 동그라미 1번부터 6번 있나요? 동그라미 1번부터 6번. 요것만 무조건 외우시면 돼. 관리계획 하면 무조건 6가지 암기해 놓으셔야 돼. 암기. 요거는 여러분들 시험에서 직접 물어봐. 요거 6개 묻기도 하고. 요거 모르면 여러분들 앞으로 계속 문장 헤맬 수밖에 없어. 무조건 관리계획 그러면 6가지다 해야 돼. 자, 첫째 뭐? 용도지역. 용도지구를 뭐 하는 거? 지정하고 변경하는 계획이 관리계획이야. 그러면 여러분 동네가 자 만약에 자 농림지역으로 지정됐다. 그럼 무슨 계획 결정으로? 관리계획 결정으로 그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도심으로 들어와봐. 도시지역 지정했다. 그럼 도시지역도 무슨 계획 결정? 관리계획 결정이죠. 그러면 여러분 동네가 지금 주거지역이야. 주택가니까. 그러면 주거지역 지정했다. 무슨 계획 결정? 관리계획 결정. 요거야. 자,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런 것들을 모두 지정하는 게 무슨 계획? 관리계획 결정이야. 그럼 결정되면 그 땅에는 뭐 나와?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이라는 제한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하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용도구역이에요. 용도구역. 그럼 참고로 용도지역은 개수가 몇 개? 1번의 용도지역은 4개를 말해. 도, 관, 농, 자, 그 4개를 말하고 용도지구는 아직 개수는 못 내어도 9개가 있다고 그랬어. 9개가. 그러면 그 2번에서 말하는 용도구역은 지금 여러분 책에 몇 개가 있나요? 4개 나오지. 개발제한구역, 요게 그린벨트야. 그 다음에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해서 4개죠. 그런데 6번에 보면 또 무슨 구역이 나와? 입지규제 최소구역 요게 나와. 이것도 무슨 구역이다? 용도구역이다 이렇게 말해. 그래서 용도구역은 총 몇 개? 5개를 말해.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면 자 무슨 시설? 기반시설이야. 그러면 기반시설이 여러분 책에 7번에 보면 나와. 그 밑에 7번에 보면 기반시설이란 교통시설의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이런 것들을 모두 자 기반시설이라고 그래. 그러면 기반시설 도로 하나 설치하는 것도 무슨 계획 결정? 관리계획 결정. 공항도 만들려고 해. 그럼 무슨 계획? 관리계획 결정이에요. 그래서 그 기반시설부터는 결정이 되면 주로 뭐 하게 돼 있어? 사업하게 돼 있지.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구분하면 1번, 2번은 주로 행위제한 문제가 시험에서 나오고 3번부터 나머지는 사업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 특히 그래서 기반시설, 시설자가 들어가면 뭐 한다? 사업한다. 이 말을 기억하면 돼. 시설 그러면 사업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무슨 사업? 도시개발, 여기 신도시 만드는 사업. 그 다음에 정비사업, 여기 말하는 뭐? 재개발, 재건축이야. 그러면 자, 이 재개발, 재건축까지도 뭐 해야 돼? 사업해야 되겠지. 그 다음에 5번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그럼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까지 밑줄. 혹시 안 써진 분들은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하면 요건 무슨 개발? 계획적 개발. 앞으로 지구단위 계획구역 하면 계획적 개발 이렇게 알아들으면 돼. 그 다음에 6번에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 그럼 이건 무슨 개발? 복합적 개발이야. 복합적 개발. 그러니까 이런 말이 딱딱 머릿속에 딱 정리가 돼야 돼.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에는 지문이 딱 나왔다. 무슨 개발된다? 계획적으로 개발돼. 그래서 여러분 배우신 분들 몇 년 안에
3년 안에 지구 단위 계획 수립된다 이렇게 나오잖아. 그래서 5번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세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 변경 및 지구 단위 계획 수립 변경 이렇게 나와 있나요?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면 어떻게 뭐 하려고 지정했다? 계획적 개발이지. 그러려고 계획적 개발하려고 무슨 계획이 만들어져? 지구 단위 계획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나온 거지. 그 다음에 6번째가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한다. 무슨 개발? 복합적 개발. 그럼 복합적으로 개발하려면 그 뒤에 계획이 무슨 계획이야?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요게 수립되면 복합적으로 개발된다. 이렇게 말해. 그래서 앞으로 6가지는 무조건 따로 설명 안 해도 그냥 몇 번 하면 알아들어야 돼. 관리계획 3번 그럼 기반시설, 관리계획 4번 하면 도시개발 정비사, 그것만큼은 항상 외워갖고 다니실 거. 자, 이렇게 해서 행정계획은 비구속과 구속이라는 의미는 이제 설명을 드렸고, 이제 앞으로 이 비구속적 계획에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야. 비구속적 계획이라는 건 무슨 지침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 지침 또는 항상 장기적이다 이런 말이 들어가 있어. 비구속에는. 그리고 뭐를 제시한다는 지문, 이런 지문이 들어가는 계획을 뭐라고 한다? 비구속이라고 해. 그럼 구속적 계획에는 그 특징애가 명령적 이렇게 나와. 명령. 너 뭐 해야 된다. 그럼 여기서 명령은 누구한테? 행정청이 여러분한테 뭐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그 다음에 여기는 단기적으로 나와. 그 다음에 실천하는 거야. 여기는 뭐를 이랬으면 좋겠다 하고 제시만 했지만 그걸 여기는 직접 뭐 한다? 실천을 해. 그래서 실천한다 또는 실행한다 이렇게 말해. 구속적 계획은. 그 다음 2번째가 절차가 나오는데 비구속은 계획을 만드는 절차가 수립에서 무슨 절차? 승인 절차 이렇게 나와. 수립, 승인 이렇게. 근데 구속적인 요 관리계획은 절차가 어떻게 나오냐면 2반 이렇게 나와. 2반에서 결정고시한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분한 이유가 비구속과 구속적 계획을 구분하기 위해서 용어 자체부터 달라져. 자, 우선 이 수립이라는 거하고 2반이라는 것은 의미 자체는 같아. 계획을 만든다 이런 뜻은 갖고 있어. 똑같이. 요것도 계획 만들고 이것도 계획을 만들어. 그 대신에 2반은 요 무슨 안을 수립하는데 그 안이 뭐냐면 요거야. 실천할 안을 직접 포함해서 만든다. 이런 것을 2반한다 그래. 그냥 단순히 계획만 만드는 건 뭐? 수립. 자, 뭘 실행할 것까지 포함해서 만들면 2반 이렇게 말해. 그래서 여러분하고 비교할 때 여러분도 학원 나오려면 계획 세운다 안 세운다? 세운다. 그래서 지금 와서 있으니까 실행했지? 그럼 여러분들이 2반 된 거야. 그런데 계획만 세우고 지금까지 집에 앉아 계신 분들은 수립만 하고 끝난 거지. 수립만. 그런 개념이야. 그러니까 직접 뭐를 움직이기 시작했느냐 아니면 세워놓고만 말았느냐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돼. 그게 수립과 2반의 차이고. 그 다음에 승인이란 용어가 공법 시간에는 수없이 많이 나오지. 이거. 요건 이제 특 절차만 알면 굉장히 쉬워져. 공법에서 승인하면 아래쪽에 행정청이 뭔가를 하게 되면 위쪽에다 확인을 받게 돼. 그 확인을 받는 걸 승인받는다 이렇게 말해. 그럼 여러분 시험에서 승인권자가 국토부 장관이다 이렇게 써 있다고 예를 들어봐. 그럼 여기 누굴까? 시도지사 이렇게 나오면 돼. 한 군데만 알면 다 알게 돼 있어. 여기가 시장 군수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여기 누굴까? 아니지. 시장 군수 그러니까 도지사 그래야지. 요걸 시험에서 혼동하지 말란 이야기야. 시장 군수 시도지사 아니야. 왜? 시자는 구청장이 있을 때 시자가 들어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시장 군수면 도지사야. 그럼 시험에서 시장 군수 2개 다 안 써놔. 시장 이렇게 나와. 뭐 도지사.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2개만 있어야 도지사가 아니라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돼. 군수 그래 누구? 도지사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은 암기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이해를 하면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나와 시험에서. 그럼 그거 놓고 아래냐 위냐 찾으면 돼. 여기가 나오면 위에 사람 이름 찾으면 돼. 여기에 써져 있으면 반대로 아래 사람 이름 찾으면 돼. 그러면 되는 거지. 그래서 외우지 말라는 거야. 원리 알면. 여러분이 행정계획 그 많은 계획 누가 수립자고 누가 승인 이거 못 외워.
근데 못 외우는데 이 원리만 알면 돼. 행정청 원리만 알면. 자, 다시 한번. 여기 구청장 그랬다고 해봐. 구청장 그럼 누구야? 특별시장, 광역시장 이래야 돼. 시장군수 그러면 도지사 이렇게. 만약에 이제 시도지사 그랬어. 여기가 시도지사 그러면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되겠지. 국토부 장관 그러면 시도지사. 그럼 만약 도지사 그러면 누구? 국토부 장관. 특별시장, 국토부 장관 이런 식으로 나눠서 써놔도 알아야 되고 붙여서 써놔도 똑같은 원리야. 그러니까 이런 거는 외우지 말라는 얘기야. 수리권자 외우고 승인권자 외우고 이러지는 말라는 거. 원리만 파악하고 딱 정리하시면 돼요. 어차피 시험장 가면 여러분들은 객관식이야. 객관식이니까 문장을 써놔. 두 군데를 다. 그럼 여러분들 하위하고 상위가 맞았느냐 이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지. 암기하실 필요는 없다 그 뜻이야. 외워갖고 가면 못 풀어. 왜? 외운 대로 순서가 안 나와주니까. 아까처럼 시도지사 외우고 갔는데 도지사만 나올 거 아니야. 그럼 또 헤매는 거지 그 다음부터. 원리만 파악하면 무조건 시험 문제 이런 거 찾게 돼. 보너스 문제 되는 거야 이런 거는. 자, 그래서 요 승인 용어 잘 기억하고 무조건 비구속 나오면 수립과 승인에서 답 찾는다고 공부하시면 돼.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절차는 두 개가 해결됐는데 앞으로 이제 공부하실 때는 수립, 승인 이렇게 안 읽어. 그냥 우리는 수립한다 이렇게 책에는 이렇게만 써 있어. 그럼 수립했으면 뒤에 뭐 승인 받는다 이렇게 말해. 그다음에 관리 계획인 구속적 계획은 반대로 결정한다 이렇게 써놨어. 그럼 뭐 해서? 입안에서 결정고시한다. 이걸 줄여서 뭐라고 그래? 결정한다 그래. 아까 관리 계획은 6가지 입안한다 이렇게 안 했잖아. 6가지 뭐 한다? 결정한다 이렇게 써 있어. 그러니까 앞으로 비구속은 수립이라고 표현이 나와 시험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책 읽다 보면 비구속적 계획을 배우다 보면 수립 승인하여 이렇게 안 써 있어. 수립하여 이렇게 써 있다는 얘기야. 또 관리 계획은 입안 결정고시하여 이렇게 안 써 있어. 뭐하여?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게 법률 용어니까 알아들으셔야 되고. 세 번째. 자, 이 비구속적 계획은 법적 구속력이 있다 없다? 없지. 일반 국민 구속 안 한다 그랬거든. 그래서 이럴 때 무슨 대상이 되지 않는다?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 혹시 행정쟁송 이름만 뭐하고 뭐? 행정심판, 행정소송 이렇게 말해. 이거 이제 본문에 들어가면 나중에 저 절차는 따로 설명해 드릴 거고. 그럼 반대로 여기는 법적 구속력이 있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다음 무슨 대상이 된다? 행정쟁송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나와. 그 다음에 모든 행정계획은 계획을 만들 때 반드시 필요한 게 주민의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 그럼 여기도 반드시 자 누구의 의견? 주민의 의견 청취를 하라 이렇게 나와. 그때 절차가 자 비구속은 뭐로 나온다? 공청회로 나와. 공청회. 이쪽에서는 공고, 연락 이렇게 나와.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서 요걸 갖고 바로 시험 문제 내는 거야. 공청회냐 공고연람이냐. 자 예를 들어봐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 공고연람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는다. 그럼 맞아 틀려? 틀렸지. 기본 그럼 비구속이잖아. 비구속이 뭐하여? 공청회 이렇게 나와야지. 그 다음에 관리계획 위반할 때 공청회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듣겠다. 그러면 틀렸다고 찾아야지. 관리계획은 뭐니까? 구속이니까 뭐하여? 공고연람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은 요 자체만 갖고 시험 문제 풀어내야 돼. 공청회냐 공고연람이냐. 공청회 하면 비구속이야. 공고연람 나오면 구속적 계획은 의견 듣는 방식이 이렇게 나와. 그 다음에 이제 공청회라는 것은 항상 어디에다가 신문에 공고하는 거야. 신문에 공고. 그래서 요 공고한다. 그 다음에 이 공청회가 들어가면 플러스 전문가 의견까지 같이 들어가. 요게 이제 포인트야. 원래는 주민 의견 들어라 그러면 공청회. 그런데 공청회 하면 누구까지도 전문가 의견도 같이 들어 이렇게 나와. 여러분 공청회장에 가면 맨 처음에 전문가가 먼저 나와 있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먼저 이야기하는 거지. 그래서 전문가 의견이 나오면 그 다음에 여러분 손 들고 말하는 거지. 요게 공청회야. 그래서 이때는 뭘로 하는 거야? 구두로. 말로 하는 의견 청취다 이렇게 말해. 공청회는 서류로 내는 게 아니라 뭘로? 말로 하는 거야. 손 들고 말로 하는 의견 청취야. 그 다음에 이제 공고 열람 나오면 역시 공고도 어디에다 한다?
신문에. 그러니까 방식은 똑같아. 여기도 신문에 공청회, 신문에 여기다 공고한다 똑같아. 대신에 날짜가 14일 이상 이렇게 나와. 그럼 요 기간 안에 여러분들은 뭘로? 서류상으로 의견을 제출하라 이렇게 나와. 그래서 여기는 우리를 구속 안 했기 때문에 말로 해서 의견 받아주든 안 받아주든 상관이 없는데 요건 구속이니까 반드시 뭐로? 서류로. 그래서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겠다 하는 개념이 서류로 내라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공청회는 뭐다? 구두야. 공고일람으로 의견 듣는다. 서류상으로 듣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 그래서 요게 앞으로 여러분 배울 모든 계획은 여기에 포함됐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반드시 이 계획은 정리해 두셔야 돼. 그래야만 여러분이 앞으로 공법 공부할 때 좀 편하게 공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가 이제 마지막으로 체계를 하나 잡아볼게요. 자, 토지 이용 계획 체계 이렇게 한번. 그럼 이 토지 이용 계획은 결론은 무슨 계획이다? 행정 계획이야. 행정 계획은 왜 만들었느냐? 그럼 뭐 하려고? 토지 이용하려고 만들어. 그래서 우리가 행정 계획을 다른 말로 표현할 때는 토지 이용 계획 이렇게 말해. 그럼 토지 이용 계획 체계는 순서가 나오는데 첫째 국토기본법이라는 법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 우리 시험범에 해당하는 국토계획법이 있겠죠. 그럼 양쪽 다 국토라는 말이 들어갔는데 이게 무엇의 약자다? 전국의 토지. 그러니까 두 개 모두 다 어디에 적용하는 법이냐 그러면 전국이죠. 전국에 적용하는 법이다 이렇게 말해. 그러면 도시개발법 전국 아니죠? 도시정부의 전국 아니지. 왜? 어떤 구역에 대해서만 적용하니까. 근데 이 두 개 법은 전국의 토지 모두에 대해서 적용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국토기본법에는 뭐가 있냐면 국토종합계획이 나와. 그 다음에 원래 이 국토계획에는 이 종합계획이 5개가 있어. 근데 우리 시험에는 요거 하나만 필요하지. 요 국토 밑에는 도가 있어. 도종합계획. 다시 도 밑에 아까 도 밑에 뭐야? 시군 종합계획. 그다음에 부문별 계획, 지역 계획 이렇게 나와. 근데 우리 시험에는 해당 없어. 무조건 우리는 국토종합계획 하나만 필요하고 국토계획법에서는 자, 두 가지 계획. 무슨 계획? 광역 도시계획과 그다음에 도시군 계획이 필요하지. 근데 이 도시군 계획을 다시 구분하면 도시군 무슨 계획과 기본 계획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나서 이게 이제 구분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주의할 건 요거 만드는 계획이다 아니다? 아니요. 이름만 있어. 이름만. 실제로 만든 거 뭐하고? 기본하고 관리 계획이 만들어지면 합해서 도시군 계획이다. 이렇게 불러. 그럼 아까 도시군은 어디를 도시군이라고 한다? 광시군을 말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창원시에도 무슨 계획이 있고? 기본 계획. 창원시의 관리 계획. 합해서 창원시 계획 그래. 그럼 함안군에도 뭐가 있고? 기본. 함안군에도 무슨 계획? 관리. 합해서 함안군 계획 그러지. 무슨 말이 됐나요? 그러니까 모든 시군에는 기본하고 관리 계획이 있어. 합해서 시면 도시 계획, 시일 때는 군일 때는 군 계획 그러면 돼. 그러니까 내가 사는 행정구역이 시냐 군이냐만 구분하면 돼. 내가 시에 살면 도시 계획, 군에 살면 군 계획 그래. 그러면 도시 계획이든 군 계획이든 전부 뭐가 있다? 기본하고 관리 계획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까지는 이해되시겠지? 그러면 국토종합계획은 자 구분 한번 해볼게요. 전 국토를 대상으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려고 만든 계획을 바로 국토종합계획 이렇게 말해. 그럼 여기에 특징이 뭐지 지금? 장기적으로 발전 방향을 뭐 제시만 하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요거는 자 국토에 대한 순위가 상위다 하위다?
상위지. 종합자가 들어가면 상위야. 그런데 앞에 한 글자 더 붙여서 최상위 계획이다 이렇게 말해. 자, 이유는 요 국토기본법 자체가 국토에 대한 최상위법이야. 최상위법. 요거는 국토에 대한 그냥 상위법이야. 그래도 다른 법보다는 뭐다? 상위야. 요거는 그 위에 최상위야. 그럼 결론은 이 법이 만들어져야 이 법이 만들어졌겠죠. 반대로 이 법은 항상 어디에? 여기에 맞게끔 하란 얘기야. 근데 우리 시험법에는 이건 아니잖아. 요것만 우리 시험법이거든. 그런데 우리는 요 법률의 이름이 차죠. 홍종 나와. 그 이름 정도는 알고 가셔야 돼. 그래서 자, 순위도 종합자가 들어가면 상위인데 그 중에 뭐다? 최상위다. 그래서 앞으로 공법 시간에 순위가 가장 높은 계획하면 무조건 뭐를 말해? 국토종합계획을 말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요 배운 거는 다시 한번. 광역도시계획은 구속이다, 비구속이다. 비구속이지. 원래는 종합이나 기본자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요건 예외적으로 비구속이라고 그랬지. 그 다음에 순위를 구분할 때 원래는 상위 아니면 하위인데 요건 두 개를 다 갖고 있어. 상위도 되고 하위도 돼. 자, 이걸로 보면 요놈보다는 하위고 요거보다는 상위다 이렇게 말해. 또 상위라는 말은 누가 계획을 만들 수도 있다. 장관도 계획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야. 이건 장관도 만들고 어디도 지자체도 만든다. 그게 바로 상위 하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광역도시계획이란 무슨 권이냐면 광역계획권이야. 광역계획권에 대해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바로 광역도시계획 이렇게 말해. 그럼 광역계획권 하면 아까 광역이라는 의미는 항상 붙어 있어야 돼. 붙어 있는 둘 이상 특, 광, 시, 군 요걸 대상으로 무슨 권? 광역계획권을 지정해. 그럼 여기는 전국이고 여기는 무슨 권? 광역이야. 그러면 전국이 커? 광역계획권이 커? 전국이 크지. 그 다음에 요거는 둘 이상 묶어진 게 광역계획권 이렇게 말해. 그 다음에 도시계획에서 기본계획 하면 요 기본계획은 비구속이겠죠. 순위는 하위가 돼. 그럼 관리계획은 이제 반대로 구속적이고 순위는 당연히 하위다 이렇게 말해. 순위가 중간이란 건 없어. 두 개밖에는 구분이 안 돼. 상위, 하위야. 그러면 자, 똑같은 하위라도 순위가 같을 때는 어디가 비구속 우선이야. 순위가 같을 때는 어디가 비구속 우선. 그럼 순위를 한번 정리해 봐요. 국토종합계획이 가장 높은 순위니까 그 다음에가 광역이겠죠. 광역 밑에는 이렇게 되는데 이건 이제 만드는 게 아니니까 이쪽으로 몰아서 자, 무슨 계획이 기본 계획이 요거보다는 상위다 이렇게 봐. 반대로 그럼 관리 계획은 기본 계획에 뭐 해야 돼? 부합 이렇게 말해. 적합 그 말이야. 부합돼야 된다. 그러면 서로 부합되지 않았을 때는 어디가 우선한다? 기본 자기가 보단 위의 계획이 우선한다 이렇게 말해. 그럼 맨날 우리 시험에 나온 게 이거지. 기본하고 광역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어디가 우선한다? 광역이 우선한다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당연히 아래 계획은 위에 부합돼야 되는데 만들다 보면 서로 다른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러면 다른 것이 생겼을 때는 어디가 상위가 우선한다. 그래서 광역이 우선한다 이렇게 나와. 그러면 광역도시계획도 국토종합계획에 부합돼야 되며 서로 다를 때는 어디가 상위는 국토종합이 우선한다. 이걸 부합이라고 그래. 그래서 여러분 책에는 요 이름만 기억해도 돼. 이름만. 국토종합 다음에 뭐 나온다? 광역. 광역 밑에 도시계획. 다시 도시계획에는 뭐 있다? 기본관리 있다. 요 정도만 이름만 아셔도 돼. 그 다음에 이제 기본계획의 개념을 보면 요것도 지금 비구속이거든. 그래서 하나하나의 특광시군에서 기본적인 공간 구조하고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이런 지문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성격은 종합계획이다 이렇게 말해. 종합계획. 그럼 일단 공통적인 세 개를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이게 뭐야? 비구속의 특징이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비구속은 전부 뭐라고 돼 있어?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이렇게 나와. 근데 크기는 어디가 가장 크고 여기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크고 요거 특광시구는 하나지. 하나하나를 말하니까 여기보다는 작고 그러지. 그러니까 권역으로 볼 때는 이게 가장 큰 계백 상위면서 그 다음에 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 순서가.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서 종합이라는 말 잘 기억하셔야 돼. 여기서 종합은 요 종합하고는 달라. 여기는 이름이 붙어 무슨 종합계획이고 여기는 그냥 성격이 종합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종합적이라는 얘기. 종합적 계획.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내용을 다 갖고 있다 할 때 종합계획 이렇게 말해. 그 다음에 이거는 관리계획. 수립에 뭐가 된다? 지침이 되지. 그러니까 요거는 요 계획을 만들 때 참고로 하려고 만든 게 뭐다? 기본계획이다 이렇게 말해. 그럼 관리계획은 하나의 특광시군을 뭐 하려고? 개발하고 정비하고 그 다음에 뭐 하려고? 보전. 이게 이제 포인트야.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가 앞으로 이 계획을 배우기 위해서 이 계획 위에 뭐가 있더라? 요 위에 상위가 있더라. 요런 개념이야. 실제로 우리가 앞으로 필요한 건 전부 이 계획이야. 그래서 이 계획으로 본다면 요게 시험에서 한 문제가 나오고 기본은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가 있어. 근데 요거는 계획 파트에서 7개에서 8개가 나와.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는 여기에 포인트가 여기에 맞춰져 있어야 돼. 그래서 관리 계획은 항상 그 하나하나의 시군을 뭐 하려고? 개발하고 정비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돼 있어. 그러기 위해서 몇 가지를 6가지를 결정하게 된다 이렇게 말해. 그러면 창원시에 한 500가지 발전사항이 들어있다. 그럼 어디에 있어? 기본회가 있겠지. 그럼 그중에서 당장 필요한 거 몇 개? 6개 뽑아낸 것이 무슨 계획이다? 관리계획이다. 이렇게 해서 가시면 돼. 이게 이제 계획의 체계도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여러분 머릿속에 반드시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 그 다음에 하나 주의사항. 크기 수는 항상 어디가 가장 커? 국토, 그 다음 광역, 그 다음에 기본, 도시계획 이렇게 순서가 나와. 근데 요거는 만드는 계획은 아니라고 그랬지. 이름만 있어. 요게 2개가 만들어진 다음에 합해서 부를 때는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 다음에 만드는 순서는 이렇게 안 돼 있어. 만드는 순서는 맨 처음에 뭐부터? 요게 맨 먼저 대한민국에 요게 먼저 만들어져. 그 다음에 모든 시군에 가서 이제 뭐부터? 기본 관리계획이 만들어져. 그 다음에 필요할 때 무슨 권을 지정하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면 그때 만드는 계획은 뭐다? 광역이야. 그러니까 광역은 모든 지역마다 있다 없다? 없어.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지역에 한해서만 무슨 계획이? 광역도시계획이 있고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무슨 계획은 기본 관리는 다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니까 크기하고 만드는 순서 혼동하시면 안 돼. 요건 지금 크기 순으로 해놓은 거고 만드는 순서는 요놈 다음에는 요게 들어오는 거야. 기본 관리. 그 다음에 요건 꼭 만드는 게 아니라 무슨 권 지정된 것만 광역계획권이 지정된 것만 별도로 무슨 계획이 광역도시계획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죠. 자, 그래서 공법 시작하기 전에 1시간 동안 요 설명해 드렸어요. 요까지 정리하고 쉬었다가 여러분 책에 이제 첫 번째 법인 국토계획법 진도 이제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